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양천의 한 교회에선 1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은평에선 하루 만에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예배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노래방이나 PC방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지시켰습니다.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감염 걱정에 폭염까지 겹쳐 이중고를 토로합니다. 또 이렇게 번져가지고 지금 난리잖아. 거기다가 이것까지 쓰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발 환자만 100명에 육박하는데요. 은평구에서도 하루 만에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19일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1명. 서울의 일일 확진자로 보면 최대 규모입니다. 1명을 제외한 150명이 국내 감염이고 이 중 절반이 넘는 84명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을 대규모 2차 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하고 이 같은 감염이 지속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위기 국면입니다. N차 제역 감염이 추가 확산된 결국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확진자 발견, 접촉자 자가 격리, 추가 확산 예방이란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천과 은평구에서도 교회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4명의 추가 환자가 나왔는데 이 중 5명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입니다. 문제는 방역당국이 파악한 교인 명단에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명단에서 누락된 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명단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운명 명단은 조금 실은 변동 가능합니다. 확진자 수가 늘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규 확진자 중 기타로 분류된 환자가 17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가 41명입니다. 양천구의 신규 확진자 2명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19일 기준 양천과 은평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86명으로 이 중 약 20%가 광복절 연휴가 시작된 14일부터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 조사 중 관련 접촉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라며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19일 0시 기준으로 총 568명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과 전남 등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선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후 501명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 곳곳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었죠. 대구 신천지교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같은 기간 동안 60명가량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바이러스 유형의 변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GH형으로 올해 초 유행했던 S나 V형보다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방역당국은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 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양성률은 17% 수준입니다.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17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 양성률이 30%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검사 대기 중인 사람은 129명,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를 못한 사람은 380여 명에 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600명가량으로 추산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인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아 걱정이 더 큰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습니다. 19일부터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노래방이나 PC방 등 고위험 시설도 운영 중지됐는데요.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의 김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13일 이후 계속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인데 현재 수도권 확산 상황이 지난 대구 신천지 사태 때나 이태원발 감염 확산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집단 감염 어떤 양상 띠고 있습니까? 대구 상황이나 뭐 이태원 상황, 최근에 쿠팡 같은 경우는 그 유행의 규모는 컸지만 집단 유행의 숫자가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통제가 가능했다고 하면 최근의 유행의 양상은 다수의 집단 감염이 동시에 생기고 있고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전의 대구 상황이나 이태원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 명단 제공에도 협조를 안 해주고 있고 또 병원에 있던 확진자도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봐서는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 참가자 추적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학조사 골든타임은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역학조사는 가능한 빨리 진단이 되고 빨리 접촉자를 찾아야 2차적으로 감염자가 생기는 것들을 놓치지 않거든요. 통상 저희가 그 감염자가 한 번 더 생기는 기간이 한 4일 정도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빨리 검사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은 환자 수가 너무 늘어서 이미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추적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적 관찰에만 이제는 의존할 수는 없고 스스로 사회활동을 자제를 해서 잠재적인 감염자로부터 본인들을 보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도권은 교회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됐고 노래방, PC방 등은 운영이 중단이 됐는데 혹시 이외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우시긴 하지만 운영을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그 외에 카페나 식당 같은 것들도 뭐 경제적 타격은 있지만 그 곳들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밀폐되고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스스로 이제 카페나 식당에 방문하시는 것도 당분간은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적 타격을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조치가 늦어져서 유행이 더 나빠질수록 그 경제적 타격은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유행 상황을 빨리 안정화시키고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되돌리는 것이 경제적인 피해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기 지역 모든 주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지 알려주시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마스크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비견할 만큼 큰 효과를 거두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모든 상황에서 항상 착용하시고, 그렇 적절하게 착용을 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뭐 많이 답답하고 어려우시지만 그 부분들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만일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비말 차단 마스크보다는 오히려 이제 KF80 이상의 그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시내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80% 이상 차 있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관련자나 접촉자, 의심 증상 있는 분들 반드시 검사 받으시고 치료 받으셔야 나와 내 가족들이 안전해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폭염까지 겹쳐 시민들은 이중고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방역의 폭염 대책까지 비상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대기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푹푹 찌는 더위를 견디기 힘든지 연신 부채질을 해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와 함께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무더위 대책은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외 그늘 쉼터와 주민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제 복지관도 무더위 쉼터로 돼 있는데 지금 또 코로나에 격상돼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안 하면 진짜 뭐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는 거니까. 장모담도 못 가시고 하는 상황이니까. 한창 물을 내뿜고 있어야 할 불광천 물안개 분사시설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특정 공간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은 코로나에 무더위까지 더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외출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힘들지 그럼. 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저거 한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번져가지고 지금 난리잖아. 거기다가 여기까지 쏘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어. 자연적으로 몸 피해자.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여기다 내리고 입 다 그냥 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그러더라. 그건 좀 걱정돼요. 아예 집에서 나올 때부터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폭염과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행정당국의 방역과 폭염 대책은 비상이고 주민들의 일상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아이맘 택시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이맘 택시는 임산부나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병원에 방문할 경우 전용 택시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맘 택시는 유모차를 실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대형 승합 차량으로 운행하며 신청은 아이맘 택시 전용 앱인 마카롱 나무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은 서비스 3일 전부터 3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오는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하루 2번, 연간 최대 10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천구청 스마트정보과의 배미란 주무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굉장히 범위가 넓은 느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됩니까? 네. 저희 스마트시티를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스마트 기술, 즉 정보통신 기술,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통해서 도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똑똑한 시티를 말해요.
그래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지 제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번 공모전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분들의 시각에서 느낄 수 있는 생활 현장의 문제점들을 알고 그를 스마트 기술로 해결해서 주민과 함께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러이러한 점이 불편했는데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면 어떨까 싶으신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바닥 신호등이나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로봇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 최종 당선 선정 기준은 뭔지 궁금하고요. 또 당선 후에는 제안한 주민이 사업 시행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까? 네, 우선은 아이디어의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제출된 아이디어가 실현이 된 후에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의 실현 가능성과 제안 내용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사회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의 우수성, 제안이 실현된 뒤에 파급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의 사업성, 마지막으로 양천구의 지역 현황에 대한 이해도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최종 당선이 결정됩니다. 최종으로 총 4개의 아이디어가 선정되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은 다시 이 중에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지금의 양천구에 필요한지,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 등의 심사를 통해서 실제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주도하실 분이 바로 당선된 아이디어의 제안자분들인데요. 주민이 주도하여서 사회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거죠. 이를 위해 양천구는 제안자와 기업, 전문가가 연계된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업 추진 예산을 지원하여서 제안자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양천구 주민만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참여 방법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이번 공모전은 양천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중 고등학생의 재학생의 경우는 반드시 지도 선생님이 포함된 팀으로만 참여가 가능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은 꼭 지도해 주실 담임 선생님이나 과학 동아리 선생님 등을 포함하여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8월 12일부터 9월 28일까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와 아이디어 제안서, 사업계획서 PPT 등의 필수 제출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주신 후에 공모전 담당자의 이메일이나 양천구청 스마트 정보과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네, 양천구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공모전에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취약계층 소아당뇨 환자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살고 있는 만 18세 미만 소아당뇨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지원 대상은 당뇨병의 유형에 상관없이 의료비와 약제비, 확진 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1일까지입니다. 서울시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한 달에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는 내년부터 추가로 1,760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 인상이 이뤄지면 수도요금이 9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은평구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이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반지하 거주자 또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입니다. 지원 주택 유형은 LH 전세 임대주택과 SH 매입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LH 전세 임대주택은 보증금 최대 8,950만 원이 지원되고 본인 부담금은 보증금 50만 원과 월 임대료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시세 가격의 약 30% 수준이지만 주택별로 가격이 다르고 입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